미국 리더십 아래 결속했던 나토의 신뢰도가 지난 1년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하면서 내분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나토의 적대국 억제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분열을 지켜보며 집단 방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압박을 완화하고 미국의 나토 탈퇴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영토 주권까지 건드리는 미국의 행보는 나토의 핵심인 집단 방위 원칙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적대국들에게 민주주의 동맹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사이버 공격과 기반 시설 사보타주를 통해 유럽에 대한 위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이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과 리더십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토의 억제력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동맹의 단합된 대응을 확신할 수 없는 가혹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루바야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이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폭우로 발생한 이번 산사태는 열악한 채굴 환경과 안전관리 부재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광산은 현재 반군 세력이 장악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루바야 광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 소재인 콜탄의 세계적인 주요 생산지입니다. 전 세계의 탄탈륨 공급량의 15% 이상이 이곳에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콩고 정부는 반군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채굴을 강행하며 비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군 측은 광산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콩고 동부는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7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평화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무력 충돌과 민간인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3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시티의 아파트와 경찰서, 그리고 칸 유니스의 난민 텐트촌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일가족 7명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으며 잠자던 아이들이 변을 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명백한 휴전 위반을 저질렀다며 국제사회와 중재국들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이번 공습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줄인 라파 검문소 개방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휴전이 선포되었음에도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휴전 시작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이미 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 계획이 2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공습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의 가자지구 내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경 없는 의사회가 현지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스라엘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호단체 내에 하마스 등 무장단체, 조직원이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단체의 명단 제출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직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명단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포함한 37개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은 이번 조치가 가자지구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현재 국경 없는 의사회는 가자지구 전체 병상의 약 20%를 책임지며 20여 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80만 건 이상의 진료와 1만 건 이상의 출산을 지원하는 등 현지 의료 체계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1,700명의 의료진이 사망한 상황에서 이번 활동 중단은 가자지구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유럽연합 군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분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상호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우방국들이 중재에 나서며 양측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함대를 배치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가 이란과 러시아 원유 대신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익을 미국이 관리하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쟁이 아닌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긴장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대규모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과 보안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40시간 동안 무장대원 14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전례 없는 규모의 습격입니다. 무장단체는 군시설과 경찰서뿐만 아니라 은행과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주도인 퀘타에서는 정부 청사 인근에서 차량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퉁 지역의 교도소에서는 무장괴한들이 습격해 수감자 30여 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보안군 84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의 배후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했으나 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무장단체의 강력한 지역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군사적 억제에만 의존해온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주요 도시의 모바일 인터넷이 차단된 가운데 군의 소탕 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델리가 최악의 물 부족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무나 강의 암모니아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급등하며 주요 정수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델리 시민 수백만 명이 며칠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 공급되는 물조차 검은색을 띠거나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씻는 것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야무나 강은 인도의 신성한 강이지만 지금은 산업 폐수와 오수로 뒤덮였습니다. 강 표면에는 유독성 물질로 인해 거대한 하얀 거품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델리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강 전체 오염원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의 정화 사업은 수십 년간 이어졌지만 관리 부실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하수 시설이 없는 구역은 지하수까지 오염되었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은 생수를 살 돈이 없어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델리 당국은 2028년까지
하수처리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 델리의 물 위기는 도시 인프라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며 전 세계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이 급등하면서 컴퓨터와 전기기계 등 주요 소비재 가격이 올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국제구매공급연구소인 CIPS는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매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제무역의 영구적인 특징이 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와 해운 분야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며 이미 델과 레노버 같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약 15% 인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서안으로 향하는 해상 운임은 최근 한 달 사이 30% 가까이 폭등하며 물류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가능성과 추가 관세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의 상징이던 코스타리카가 심각한 치안 불안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화두는 급증하는 강력 범죄와 삶의 질저와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입니다. 여당의 우파 후보인 라우라 페르난데스가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결선 투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평화 모델 국가였던 코스타리카는 최근 마약 밀매로 인해 살인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방식의 강력한 범죄 소탕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부켈레 방식의 대형 교도소 건설을 시작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은 일부 수출 기업에만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내수 시장은 침체되어 있으며 교육과 보건 등 사회 서비스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향후 연금 시스템과 복지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투표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환경 보호와 평화를 중시하던 코스타리카의 정체성 대신 자원 개발과 강경책이 논의되는 등 국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코스타리카가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성당에서 복원된 천사 벽화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벽화 속 천사의 얼굴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복원 전 평범했던 아기 천사가 총리의 얼굴로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탈리아 문화부와 로마 교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종교 예술이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로마 교구는 성스러운 예술이 오용된 것에 실망감을 표하며 책임자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본인의 SNS에 천사 사진을 올리며 본인은 전혀 천사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농담했습니다. 복원을 담당한 80대 자원봉사자는 정치적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25년 전 원본의 윤곽을 그대로 살려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당 신부 또한 원래 모습대로의 복원을 주문했다며 이번 사태에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문화부 기술진은 복원 작업의 적절성과 문화유산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